일본 독도에 한국 함선 보이면 바로 격침 선언. 역사적 증거 자료를 무시하는 일본의 더러운 행위. 일본을 분화구에 빠뜨린 미국의 행위. 이제 일본 끝낸다.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경북 울릉군 독도 북동쪽 해상에서 어선 한 척이 뒤집어져 배에 타고 있던 선원 9명 모두 실종됐다. 2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경 독도 북동쪽 168km 해상에서 72톤급 홍게잡이 통발어선이 전복된 것을 인근을 지나던 H상선이 발견했다. 사고 발생 지역은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으로 H상선은 가까운 곳에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8관구에 도움을 요청한 뒤 직접 수색에 나섰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어서 사고선에 접근이 쉽지 않았다. 어선 주변에는 대피용 고무보트인 구명벌이 떠 있었다. 수색을 하던 H상선이 사고 해역을 2~3차례 돌며 확인했지만 선원을 발견하지 못했다. 낮 12시 36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함정이 현장에 도착했다. 수색 과정에서 한국 어선인 것을 확인하고 오후 2시 24분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사고 소식을 알렸다. 사고가 난 배는 16일 오전 3시 11분경 울진군 후포항에서 한국인 3명과 중국인 4명, 인도네시아인 2명을 태우고 출항했다. 예정대로라면 23일 후포항으로 입항해야 한다. 해경이 접수한 사고 선박의 마지막 위치는 19일 오후 2시 48분경 독도 북동쪽 300km 해상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고선을 발견할 때까지 20시간여 사이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사고 접수 직후 5,000톤급과 1,500톤급 대형 함정을 투입했고 특수구조대원 8명을 태운 헬기 3대를 현장으로 급파됐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해군 항공기 1대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 1대, 함정 1척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이 파도가 3에서 4m로 높게 이는 등 며칠 전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선체 진입이 어려워 주변을 수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와 소방당국, 해군 등의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울진군과 울진수협은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후포수협의 사고대책본부를 차렸다. 현재 사고 선박에 타고 있던 한국 선원 가족들이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해경은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외국인 선원 가족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다. 이 일본 관리들 몰려와 독도는 일본 영토 표지판 설치.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한편의 대하드라마와 같다. 수많은 집념 어린 인물들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쟁점을 놓고 격론과 공방이 오간다. 그리고 무대 위에는 주인공인 한일 양국뿐 아니라 심판격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가 있다. 1945년 일제 폐망 이후 본격화된 독도 문제의 역사와 현황을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포함하여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매주 일요일 연재한다. 일본은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1952년 1월 한국이 평화선을 선포할 때까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이 없다. 1947년 6월 일본 외무성이 만든 팸플릿이나 미국을 대상으로 한 마쿠 공작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지만 직접 한국을 상대로 독도 영유권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1033호에 의해 일본 선박의 독도 접근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일본 관리들이 독도를 찾지도 않았다. 1949년 7월과 1951년 5월 일본 민간인이 표류하거나 독도에 들른 적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을 앞두고 일본 내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30일 심한의 흔히 대일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진정서를 외무대신에게 제출했다. 10월 22일 일본 국회에서 외무성 고위 당국자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인 1951년 11월 아사히 신문이 일본 중앙언론으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해서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의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는 11월 13일 오후 도토리현 사카여항을 출발하여 이튿날 아침 독도에 도착했다. 이들은 취재 결과를 11월 24일자 아사히 신문에 실었다. 일본에 돌아온 무인의 다케시마라는 제목을 단 장문의 기사는 독도에 기괴한 강치 무리가 살고 있고 한국인의 조난비가 설치돼 있다고 적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을 앞두고 독도와 관련해 한국과 벌인 외교전에서 우위에 섰다고 생각했던 일본은 한국이 예상치 않게 평화선을 선포하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 의지를 분명히 하자 당황했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근거가 약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독도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했다. 평화선 선포를 비난하는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독도를 주일 미공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하는 등의 술책이 그런 것이었다. 독도에 일본 공권력 행사하는 쪽으로 방침 바꿔. 그러나 1953년 5월부터 일본의 전략이 달라졌다.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은 미군이 독도를 주일 미공군의 폭격 연습장에서 해제하자 독도에 직접 일본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었다.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 관리들이 잇따라 독도를 불법 침범하기 시작했다. 해상보안청은 독도 부근의 순시선을 파견했다. 1953년 5월 28일 시마네현 수산시험선이 독도 앞바다에 나타났다. 선원 등 30명이 타고 있었고 그중 6명이 독도에 불법 상륙했다. 당시 독도에는 한국인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이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자 물러갔다. 그로부터 한 달가량 지난 6월 25일 미국기를 기항한 목조선 한 척이 독도에 접근했고 9명이 내렸다. 한국 어부들과 독도조난 어민 위령비를 촬영한 뒤 떠났다. 두 차례에 걸쳐 독도 사정을 탐색한 일본은 행동에 나섰다. 1953년 6월 27일 역시 미국기를 단 한정 두 척이 독도 부근에 도착했고 3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배에서 내렸다. 이들은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국립경찰 시마네현 본부 시마네현청 소속 관리들로 권총과 사진기를 들고 전투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앞뒤에 검은 글씨로 시마네현 오치군 코카무라 다케시마라고 쓴 표주 2개와 주의. 일본 국민 및 정당한 수속을 거친 외국인 이외는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영해 내에 들어감을 금함 주의. 다케시마의 주의 500m 이내는 제1종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무단 체포를 금함. 시마네현이라고 쓴 게시판 2개를 한국 정부가 설치한 독도조난 어민 위령비를 둘러싸고 사방으로 포위하듯 설치했다.